6.3절은 최대 정수 함수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우스 함수라고 불렀던 그 함수입니다. 자, 우리 요 최대 정수 함수는 수론 함수가 아니에요. 우리 6장의 제목이 수론 함수, 넘버 시어레틱 펑션이었죠. 넘버 시어레틱 펑션, 수론 함수라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런 함수를 두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6.3절에서 배우게 될 이 최대 정수 함수는 수론 함수가 아닙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입니다. 예, 이 최대 정수 함수 이거를 요 브래킷 이 꺾인 가로, 꺽쇠 가로를 써서 나타내는데요. 이게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요. 실수 x에 대해서 이 꺾인 가로 x라는 거를 우리가 최대 정수함수라고 할 텐데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우리 이렇게 쓰기로 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라면 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3이죠. 마이너스 3이라면 마이너스 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마이너스 3일 거고요. 파이라고 하면은 파이는 원주율 파이예요. 3.14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러면 이거를 넘지 않는 3.14 이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3이죠. 또 이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파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3.1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뭐 0이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면 요 마이너스 파이가 여기 어디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파이가 여기 어디 있을 거고요. 따라서 요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하면 요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입니다. 0에서 이렇게 0이다가 1이 되면서 여기 1로 이렇게 튀고 게다가 2에서 이렇게 튀고 이런 함수 한번 많이 봤을 그런 함수의 그래프겠습니다. 이 최대 정수 함수 또 뭐 가우스 함수라고도 불리는 이 함수는 또 다른 이름으로 플로어, 이 바닥 할 때 그 플로어 펑션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ceiling 펑션이란 말도 있습니다. 천장이란 뜻으로요. 그래프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요 최대 정수 함수에 대해서 간단한 성질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x가 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x가 실수 중에서 그 중에서도 정수일 때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그 그래프를 봐서도 알 수 있고요. 또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x란 얘기는 x의 그 소수점 부분이 잘려나가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수점에 해당되는 숫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니까 그 얘기는 x가 정수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또 모든 실수는 다음처럼 이 실수 x는 그 x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언제나 이렇게 유일하게 나눠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x가 아까 좀 전에 파이였다면요.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은 3일 거고 요만큼에 해당되는 값은 0.14159 이런 식으로 나가죠. 이렇게 임의의 실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이렇게 유일하게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은 0 이상 1 미만일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정리 6.9를 살펴보죠. 자, n이 자연수이고요. p를 소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수 n과 소수 p에 대해서 이런 값을 우리가 m이라고 정의할 텐데요. 여기에서 이번 절에서 이 표시는 되괄호가 아니고 최대 정수함수를 나타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k가 1서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그 p의 k승분의 n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들을 k는 1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더해주는 값을 m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m은 p의 m승은 n 팩토리얼을 나누지만 p의 n 플러스 1승은 n 팩토리얼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한 m은 n 팩토리얼을 나누는 p의 최대 지수입니다. 최대 파워입니다. 예. 이 사실을 우리 한번 증명을 살펴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 이렇게 시그마가 k는 1서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급수 형태로 나타났지만 실은 이건 무한급수가 아닙니다. 유한계의 항만 더해지고 그 이유는 다 0입니다. 왜냐하면은 요 값이 요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요 값이 1보다 작아진다면 요 최대 정수 함수의 값은 0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고정된 n과 고정된 소수 p에 대해서 k를 증가시키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1보다 작게 되죠. 어느 이후서부터는 다 이게 1보다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전체 값은 0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분모가 더 커지게 되는 시점서부터 이게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급수처럼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유한계의 합입니다. 자, 이 사실을 증명해 보죠. 이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 n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이렇게 1서부터 n까지가 다 곱해진 거잖아요. 거기에서 p를 최대한 뽑을 수 있는 한 다 뽑아줘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p의 배수들, p의 배수들 여기 뭐 p가 있을 거고 뭐 2p가 있을 거고 해서 요거보다 작은 어떤 p의 배수, 뭐 t1, p까지 있다고 해보죠. 그거를 통해서 다 뽑아줘 보면 뭐 p가 t의 완승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요것만 다 세면 되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요 중에는 p의 배수 중에는 그 중에는 p제곱의 배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빼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p제곱의 배수도 있을 겁니다. 요 p의 배수 중에는 그거는 한 번 더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p를 한 번 다 이렇게 뽑아줘서 이게 나왔더라도 p의 제곱의 배수들은 한 번 다 뽑아줘도 아직 p가 한 번 남아있죠. 그래서 p의 제곱의 배수들을 또 n보다 작은 그런 게 t2개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p를 뽑아줄 수 있는 게 p의 배수에서 t1개 또 p제곱의 배수의 개수가 t2개면은 여기서 한 번 더 뽑아줄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로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또 p의 3승의 배수들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는 우리 p의 배수, p제곱의 배수 중에는 p의 3승의 배수인 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또 t3개라면 그거 더해주면 한 번 더 계산을 해줄 수 있죠. 이게 최대한 이 앞으로 p를 뽑아낼 수 있을 만큼 뽑아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p의 k 최대한 뽑아낼 수 있을 때까지 뽑아놓으면 이게 p의 k승이 n보다 더 커지는 시점에서는 더 커지는 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뽑아낼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t1, t2, t3 한 것처럼 p의 배수의 개수 더하기 p의 제곱의 배수의 개수
P의 3승의 배수의 개수 이런 것들을 계속 세어나가면 됩니다. 그 과정을 해보죠. 먼저 P의 배수의 개수를 세보죠. 자, P의 배수들을 다 모아놓으면 자 이렇게 P로 나눠 떨어지면서 그 중에서 우리 n보다 같거나 작은 그런 P의 배수들을 다 모아놓은 게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러니까 P의 배수가 1서부터 n까지 중에서 이렇게 T1개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배수들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T1P는 T1P가 n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그런 T 중에 T1 중에 제일 큰 녀석이죠. 그러니까 TP를 했을 때 이게 n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그런 T 중에서 가장 큰 T가 바로 T1일 겁니다. 자, 이 얘기는 P를 이쪽으로 넘기면 P분의 N이 T가 P분의 N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T 중에서 가장 큰 정수 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요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되는 거죠. 요 T1이라는 게 요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T1은 이렇게 최대 정수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P제곱의 배수의 개수를 세보면요. 달라진 부분만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P제곱으로 나눠 떨어지면서 n보다 같거나 작은 그런 1서부터 n 사이에서의 숫자들을 이렇게 다 모아놨다고 해보죠. P제곱의 배수이면서 1서부터 n 사이에 있는 그런 수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런 원소들이 T2개 있다고 해보면 이 얘기는 T 곱하기 P제곱 했을 때 이게 n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그런 T 중에서 가장 큰 T를 택해야 돼요. 그게 바로 T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하고 동치냐면 P제곱분의 n보다 같거나 작은 정수 T 중에서 제일 큰 정수가 바로 T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역시 이 T2라는 거는 P제곱분의 n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2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P3승의 개수도 P3승의 배수의 개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서부터 n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P의 3승으로 나눠 떨어지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이거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P의 3승의 배수들의 집합이 이거다. 그리고 그 원소들의 개수가 T3개다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T에다가 P3승을 곱한 값이 n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그런 정수 T 중에서 제일 큰 정수입니다. 그게 우리 T3가 되겠죠. 그럼 요거하고 동치가 P3승분의 n보다 같거나 적은 정수 T 중에서 제일 큰 정수 T가 T3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최대 정수 함수를 이용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P의 K승이 그 다음 이제 P의 4승의 개수, P의 5승의 개수 이렇게 개수를 세는데 해서 P의 K승이 이제 n보다 커지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이 공집합이 되죠. 그럴 때까지 계속 이런 TK들의 값을 구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들이 계속 얻어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증명 직전에 설명했던 그 얘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다 더하는 게 요 m의 값이 되겠습니다. 요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m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의 m승은 n 팩토리얼을 나누지만 P의 n 플러스 1승은 n 팩토리얼을 나누지 않는 그런 m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더하면요. 그게 우리가 구하는 m인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 2 해서 n 팩토리얼까지 이게 다 곱한 거에서 p라는 인수를 다 이렇게 뽑아낼 건데 최대한 일단 p의 배수에서 t1개가 뽑혀 나오고요. 그 다음에 p제곱의 배수에서 한 번 더 빠져나오고요. 더하기 t2 또 p3승의 배수에서 한 번 더 빠져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숫자들은 p의 지수에 붙은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요 성질을 만족하는 그 m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정리의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 따름 정리는 우리 르장드르 공식이라고 불리는 식인데요. n 팩토리얼을 소인수분해하면 어떤 식이 되겠냐면 n보다 작은 소수 p에 대해서 그러면 그 소수 p가 n 팩토리얼을 최대 어떤 파워에서 나누냐면 요만큼에서 나누죠. 예.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을 소인수분해하면 요거를 나누는 것들은 그런 소인수들은 모두 n보다 같거나 작은 소수들일 텐데 그 소수 p가 최대 몇 개 들어가 있냐? 요만큼 들어가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곱하면 그게 바로 요 n 팩토리얼의 소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식을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n 팩토리얼을 표준형으로 소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증명한 정리 6.9를 이용하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가 어떤 문제냐면요. 50 팩토리얼의 10진법에는 몇 개의 0으로 끝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50 팩토리얼을 이제 다 1부터 50까지 곱하면 어떤 10진법으로 어떤 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끝에 0이 총 몇 개나 되겠느냐? 그 개수를 세란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10의 최대 지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50 팩토리얼을 나누는. 그러니까 10의 m승은 n 팩토리얼을 나누는데 10의 m 플러스 1승은 n 팩토리얼을 나누지 않는다면 바로 이 m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겠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 이게 여기 n이 우리 50 팩토리얼인 경우죠. 그럼 이 50 팩토리얼이 요 m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가 나오고 0이 m개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숫자는 0이 아니란 얘기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m개가 이렇게 0이고 그 앞에 숫자는 0이 아닌 그런 어떤 숫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진법으로 전개했을 때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을 구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 10은 2 곱하기 5인데요. 이렇게 소수 2와 소수 5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정리 6정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m은 요 조건을 만족하는 12의 m1승은 50 팩토리얼을 나누지만 2의 m1 플러스 1승은 50 팩토리얼을 나누지 않는 그런 m1을 구할 수 있죠. 이 정리 6.9에서 소수 p를 2로 놓고 요 n을 50으로 놓으면요. 그러면 그런 m1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요런 m2, 5의 m2승은 50 팩토리얼을 나누지만 5의 m2 플러스 1승은 50 팩토리얼을 나누지 않는 그런 m2는 소수 p를 5로 놓고 n을 50으로 놓고 하면은 그런 m2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m1과 m2 값을 구하면 m은 뭐예요? 요 m은 요 중에 작은 거죠.
우리가 10에는 2 한 개하고 5 한 개가 필요한데 이게 어느 하나가 더 많더라도 10이 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작은 쪽을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M1과 M2 중에 작은 값을 더 같거나 작은 값을 m이라고 놓는다면요. 10의 m승은 n 팩토리얼을 나누지만 10의 m 플러스 1승은 m 팩토리얼을 나누지 않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m1을 먼저 구해보죠. 요 m1을. 그러면 p가 2인 경우고요. n이 50인 경우죠. 그럼 k가 1일서부터 차례차례 대입을 해보면요. 1일 때 이거고요.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러면 이게 2고 이거는 4고요. 이거는 8이죠. 이거는 16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32네요. 그 다음은 64가 돼서 64분의 50은 1보다 작아서 그 이후의 항들은 다 0이 될 겁니다. 이 최대 정수 함수를 취해주면요. 이거를 취해주면 다 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는 25여서 그냥 정수여서 25가 나올 거고요. 이거는 50을 4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4일은 4, 10하면 4이 8 돼서 4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겠, 12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12가 나올 거고요. 또 50을 16으로 나누면 66에 36, 응? 아니 이게 아니죠. 우리 요 8에 대해서 할 차례죠. 예, 요거를 건너뛰었는데 그러니까 50을 8로 나누는 거죠. 그럼 6, 8, 48 해서 6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이 6이 나올 거고요. 50을 16으로 나누면 3, 6, 18, 48 해서 이거는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3이 되고요. 이게 32면 1점 얼마 얼마죠? 그래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더하면 요거 더하면 10이죠? 요거 더하면 22네요. 그래서 22를 더하면 4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M1은 47이 되고요. 다음에 이 M2를 구하기 위해서 P 소수가 5이고 여기 50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K가 1일 때는 5분의 50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K가 2일 때는 5의 제곱분의 50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게 벌써 25죠? 25여서 5의 3승을 하면 125가 돼서 벌써 1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0이 아닌 항들은 요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거는 10이고요. 그대로 정수가 나오죠. 이게 10이고 요건 2가 나와서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2는 12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찾는 그런 M은 요 작은 1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2가 돼서요. 따라서 50 팩토리얼을 10진법으로 표시하면 12개의 0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12개네요. 그리고 그 앞에는 0이 아닌 그런 어떤 1서부터 9까지의 수가 나올 겁니다. 다음 정리 6.10은 우리가 2장의 1장이었나요? 네, 1장의 이항 정리 배울 때 뒤에서 증명하기로 약속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요 이항계수가 나타내는 요 값은 언제나 자연수가 된다. 라는 게 우리 그때는 그냥 증명 없이 썼는데요. 이제 비로소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항계수를 뭐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 해서
그 정의 자체에서 그게 자연수라는 거를 잘 알고 있고 그 값이 이렇게 된다 계산을 했지만 예, 우리 책에서는 요 값을 아예 처음부터 요런 유리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nr에 대해서 이 값이 언제나 유리수가 아닌 그런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아니고 예, 언제나 이렇게 자연수가 된다라는 사실이 그렇게까지 자명한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사실을 우리 요 정리 6.10에서 보여보죠. r이 0일 때는 우리 1이니까 당연히 자연수가 되고요. r이 n일 때도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1이어서 자연수가 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한계수 정의할 때 0 팩토리얼을 1이라고 정의하고 나면 이 값이 그렇게 r이 0일 때나 n일 때는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닌 그런 r에 대해서 1 이상 n 미만인 그런 r에 대해서 이 이항계수는 요렇게 정의되는 이 이항계수는 언제나 자연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보죠. 자, 먼저 증명하기에 앞서서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최대 정수를 택해주는 것은 각각의 미리 이렇게 최대 정수 택한 다음에 더한 것보다 더 같거나 크게 됩니다. 예. 자, 이거는 뭐 거의 당연한데요. 이게 이게 뭐 1.29, 뭐 이게 뭐 2.3이라면 이거는 더해주면 2.5가 되고 그래서 그걸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2가 될 텐데요. 여기서는 요게 1.2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1이고 요게 2가 되죠. 어, 아니죠. 이게 3.5가 됐죠. 그래서 이게 3이네요. 그래서 이게 같습니다. 여기 좌변 이쪽도 3이고 이쪽도 3이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 큰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게 뭐 1.6이고 이게 2.7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거는 4.3이 되죠. 그래서 그거의 최대 정수 함수를 택해주면 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게 1이고 이게 2여서 3이 나오죠. 이렇게 소수점끼리 더해서 1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요게 1만큼 요 우변보다 1만큼 클 수가 있습니다. 소수점이 이렇게 잘려 나가는데 잘려가 나간 이 부분을 합해서 1보다 커지면 1보다 커질 수는 없죠. 그러니까 2보다 같거나 클 수는 없죠. 그래서 요 값이 요 값보다 1만큼 클 수가 있습니다. 같던지 아니면 요 값보다 1만큼 크던지. 어쨌든 임의의 실수 A, B에 대해서 이거를 더해 가지고 최대 정수를 취한 것이 그 각각을 최대 정수를 취해서 더한 것보다는 같거나 크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증명에 들어가 보면요. 임의의 소수 P와 임의의 자연수 K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런 값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P의 K승분의 N. 여기 나오는 요 숫자거든요. P의 K승분의 N을 넘지 않는 요 최대 정수, 요 N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냐면 R 플러스 N-R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지워지면 N이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요만큼을 A라고 봐요. 요 위에 식에서. 또 요만큼을 B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이게 A 더하기 B 전체 최대 정수 함수를 택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한 것보다는 같거나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이게 A의 최대 정수고요. 또 요만큼 한 게 B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택해,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게 요런 부등식을 만족하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요 n과 요 r이 바로 이 정리 6.10에서 주어진 이 r과 n이에요. 자, 그것에 대해서 여기하고 여기에 시그마 k는 1서부터 무한대 요 시그마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k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하니까요. 요거에 시그마를 붙여준 것도 요런 부등식을 만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우리 증명이에요. 자, 이 값이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요. P의 m승이 최대 얼마만큼까지 n 팩토리얼을 나누느냐, 그 지수에 해당되죠. 또 요거는요. P의 최대 파워 R 팩토리얼을 나누는 P의 최대 지수입니다. 또 요게 나타내는 값은요. n-r 팩토리얼을 나누는 P의 최대 지수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거를 더한 거보다는 이게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어떤 소수 P를 최대한 나눌 수 있는 것은 요거에다가 요거를 더한 그런 지수죠. 예. 그러니까 P의 M승이 M1승이 P의 M승이 R 팩토리얼하고 n-r 팩토리얼 곱한 것을 나누는데 P의 M 플러스 1승은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을 나누지 않는다면 이 M은 얼마예요? M이 바로 요거죠. 요 값이죠. 그 R 팩토리얼에서 최대 뽑아낼 수 있는 P의 개수에다가 n-r 팩토리얼에서 P를 최대 뽑아낼 수 있는 개수들을 더한 게 바로 이 M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n 팩토리얼에서 뽑아낼 수 있는 P의 개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같거나 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Pm승이 요거를 나눈다면 Pm승은 n 팩토리얼도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분모 분자 소인수 분해한다고 해보면 이 분모 분자에 어떤 P의 m승이 나타나면 이 분자에도 그 P의 여기 들어가는 게 m보다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따라서 다 약분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소인수 분해에 나타나는 그 소수의 파워들은 다 약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값은 언제나 자연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정리 6.10의 이 따름 정리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 R로 바꿔야 되네요. 네, 바꿨습니다. 자, R이 자연수일 때 연속된 R개의 양의 정수의 곱은 R 팩토리얼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는 2로 나눠주죠. 연속된 두 개의 자연수의 곱은 홀수 짝수가 번갈아 나올 테니까 연속된 두 개의 곱은 언제나 2로 나눠 떨어집니다. 연속된 세 개의 정수의 곱은 이 중에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는 있고 또 2의 배수도 적어도 하나는 있죠. 홀짝이 번갈아 나오니까요. 그래서 연속된 세 개의 자연수를 곱하면 그거는 3팩토리얼로 2로 나눠 떨어지고 3으로 나눠 떨어져서 따라서 3팩토리얼로 나눠 떨어집니다. 연속된 4개의 정수의 곱이라면요. 연속된 4개의 정수의 곱이라면 이 중에는 4의 배수가 하나 있을 거고요. 적어도 하나. 또 3의 배수도 적어도 하나 있을 거고요.
또 2의 배수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4팩토리얼로 나눠 떨어질 겁니다. 자, 이거를 일반화한 내용이 이 따름 정리입니다. 이렇게 연속된 R개의 양의 정수, 자연수들을 곱한 것은 R 팩토리얼로 나눠 떨어진다 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죠. 그럼 이 연속된 R개의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을 n이라고 놔보겠습니다. 이 n을 R개의 연속된 그 요 양의 정수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의 그 R개 연속된 거를 이 제일 큰 거서부터 연속된 R개를 곱해주면요. 자, n 그 다음에 n-1 해서 총 이게 R개여야 되니까 n-0서부터 시작했으니까 n-r-1까지 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곱하면 될 겁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 곱한 값들이 다 양의 정수, 자연수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다 양의 정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R은 이게 R은 n보다는 같거나 작을 거고요. 예. 예.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요 이항계수에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약분돼서 요 팩토리얼을 여기다 약분해주면 여기까지 곱해지는 거죠. n을 거꾸로 곱한다고 했을 때 여기 그 다음 요거를 요거 곱하기 n-r 팩토리얼 한 개 n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리 6.10에서 요만큼이 자연수라고 그랬잖아요. 자연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연속된 R개의 자연수의 곱이 R 팩토리얼의 배수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수는 R 팩토리얼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따름 정리의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6.3절의 가장 마지막 정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우리 스몰 f하고 라지 f는 수론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봐왔던 그 관계, 요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몰 f에다가 요런 시그마를 붙여준 함수가 라지 f라는 이 함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 6.11에서는 요 상태에서 시그마를 한번 더 붙여줍니다. 이렇게 시그마 n은 1서부터 라지 n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그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게 정리 6.11의 내용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요 시그마를 붙여주면요. n은 1서부터 라지 n까지 여기도 n은 1서부터 라지 n까지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시그마가 우리가 요 시그마, 요 값과 같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이면 되죠. 자,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거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정의대로 다 전개를 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뭐 f의 어떤 값들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거들을 다 전개를 하면요. 시그마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 그 안에 그러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값은 결국은 n은 1서부터 라지 n까지고요. 그것의 배수, 약수들을 여기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여기 1서부터 라지 n 사이의 그런 값들일 겁니다. 그래서 요 특정한 어떤 k에 대해서 fk라는 항이 요 시그마 안에 몇 번 나타나겠는가 그 개수를 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정확하게 요만큼 된다. 이런 사실을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k를 하나 고정해 보죠. 그랬을 때 이 스몰 fk가 요 안에 몇 번 나타나는지 개수를 세 보면요. 이게 정확하게 언제 나타나냐면요. 요 n이 지금 여기 어디 k인가가 대입이 돼야 되잖아요. 요 n이
K의 배수일 때 그래야지 여기 뒤에 K가 나올 수 있어서 요 K가 그때마다 한 번씩 생깁니다. 예. 그러면 요 n이 K의 배수일 때 언제가 그러냐면 K, 2K 해서 어, T1K, 예, T1K 그런 개수가 라지 n보다 같거나 작은 K의 배수의 개수를 T1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까 여기 정리 6.9에 증명해서 썼던 내용인데요. 이 T1K 한 게 라지 n보다 같거나 작게 되는 그런 정수 T 중에 가장 큰 녀석이었죠. 그게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K분의 라지 n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 그러니까 요만큼의 예, K의 배수가 라지 n보다 작은 거는 요만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딱 요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스몰 n이 요런 값들일 때 요 d가 k가 돼서 그때 이 fk가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요런 값들에서. 예.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나오냐면 요만큼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fk가 요만큼의 개수만큼 fk가 요 안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k를 1서부터 라지 n까지 다 더해주면 그게 바로 요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 6.11에 증명을 마쳤고요. 간단한 예제 하나 풀어보죠. 예제에 앞서서 간단한 따름 정리 한번 보면요. 자, 타우 n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타우 n에 대해서 이런 시그마를 붙여주면 그 값은 요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또 이 양의 약수의 합함수요. 요건 양의 약수의 개수함수였죠. 양의 약수의 합함수에 요 시그마를 붙여주면 그 값은 요게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앞에서 6.1절에서 양의 약수의 개수함수는 이런 식의 시그마로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랬죠. 양의 약수의 합함수는 이런 식의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요거를 6.11의 라지 f를 이 타우라고 본다면요. 스몰 f는 뭐에 해당되나요? fn이 상수함수 1에 해당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의 경우는 이게 1이 되는 거네요. 이게 만약에 타우였을 때는 이게 타우였을 때는 요 스몰 f가 1이니까 요게 1인 경우네요. 예. 시그마라면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라지 f라고 놓는다면 정리 6.11에서 요 경우에 이 스몰 f는 뭐가 될까요? 이게 스몰 f는 그 fn은 그냥 n이 되는 이런 항등함수죠. 예. 요게 돼서 그거에 대해서 요 결과를 적용해 보면 여기 음, 이게 지금 시그마인 경우죠. 예. 그러니까 요거요. 그랬을 때 요게 fn이 이런 경우에는 이게 돼서 이게 n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 따름 정리는 정리 6.11로부터 이렇게 쉽게 얻어집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죠. 예. n이 6이고 1서부터 6까지 각각의 양의 약수의 개수들을 다 합한 값을 구하라 하는 그런 문제죠. 그러면 우리 이 따름 정리에 나왔듯이 여기 라지 n이 6인 경우죠. 그러면 요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1분의 6, 2분의 6, 3분의 6, 4분의 6, 5분의 6, 6분의 6까지 그것들의 최대 정수함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6이죠. 이건 3이죠. 또 이건 2죠. 이거는 요 다음서부터는 이게 1.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이것도 1. 얼마 얼마 나오고 이건 1이고. 그래서 요 끝에 세 개는 다 모두 1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게 11이고요. 요게 3이어서 요게 14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요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1부터 6까지 각각의 양의 약수의 합을 다시 합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요 따름 정리에 나왔듯이 요 시그마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스몰 n이 1서부터 6까지 변하면서 요 값을 다 더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거에 계산을 하면 우리 여기에 지금 1 곱한 거, 예. 요 값에 2 곱한 거, 또 요 값에 3 곱한 거, 그리고 요 값에 4, 5, 6을 곱한 것들을 다 더해줘야 되죠. 그러면 33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3절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